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판교에 사는 40살 여성입니다. 아침마다 유치원 버스에 아이를 태워보내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주부죠. 요즘에는 가까이 사시는 친정아빠를 모시고 동네 뒷산을 걷거나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이 소소한 행복이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구보다 소박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것 같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거의 매일 속으로 울었답니다. 이런 제가 용기 내어 이 사연을 적어보는 건 저처럼 말 못할 이야기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입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론 피눈물 흘리며 사는 며느리들이 계신다면, 아니, 지금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어요. 그 후로 매해 명절이 다가오면 시어머니는 을에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은수가, 이번 추석에도 친정에서 갈비 세트 보내주신다니? 네, 어머니.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벌써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사돈어른이 어찌나 신경을 써주시는지 해마다 한우를 챙겨주시니 변변히 보답도 못하는 우린 사돈 뵐 낯이 없구나.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어머니 입가에서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죠. 그리고 정말로 갈비 세트가 도착하면 곧장 옆집에 찾아가 한우 갈비 맛을 자랑하시는 게 연례 행사였답니다. 이 갈비찜 좀 먹어봐. 알지? 우리 사돈이 사업 크게 하시는 거. 올해도 최고 등급 한우 갈비를 보내주셨잖아. 아유, 매번 좋은 선물을 얼마나 많이 보내주시나 몰라?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다 어머니의 자랑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한편으론 친정아빠를 인정하고 자랑하시는 것 같아 내심 뿌듯하기도 했어요. 저희 아빠는 경기도에서 30년 가까이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해 오신 분이에요. 맨손에서 시작해 자수성가로 성공을 일궈내셨죠. 그런 아빠 덕에 저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어릴 적부터 부족한 것 없이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게 됐는데 막상 결혼을 앞두고 보니 시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에서 남편이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감으로 퇴직하셨는데 평생 아이들만 가르치셔서 세상 물정이 좀 어두우셨던 것 같아. 퇴직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사업하다 크게 망하고 자리 보전하고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어. 그런 말을 전하자 친정아빠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은수가, 아빤 집안 형편으로 결혼 반대할 생각 없다. 그래도 내 하나뿐인 우리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는 건 못 보겠으니 집은 아비가 마련해 주마. 너랑 태연이 회사 가까운 곳으로 전셋집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저희 아빠가 아파트 전세금을 보태주셔서 강남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사실 말이 보태주신 거지 전세금 7억을 거의 다 저희 아빠가 대주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살던 빌라 보증금을 빼긴 했지만 대출금을 갚고 나니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죠. 그렇게 신혼집을 얻고 어머니까지 모시며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희는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홀 시어머니는 변두리 낡은 빌라에 계시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신혼부터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게 마음 편하진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게 도리에 맞는 것 같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용기를 내게 됐어요. 헌데 제가 결혼하고 한 해 뒤 친정엄마가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결혼식 몇 달 뒤에 알게 됐는데 너무 늦게 발견해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돌아가셨죠. 외동딸을 시집 보내자마자 반려자까지 떠나보내고 홀로 남으신 아빠는 일부러 그러시는지 일에만 파묻혀 지내셨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아빠를 보는 게 마음이 아파 재혼을 권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재혼은 무슨... 아빤 일하면서 너 잘 사는 거 지켜보는 걸로 만족할 거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친정아빠를 무척이나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 사돈 어른은 좀 어떠시니? 갑자기 사부인 돌아가시고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네가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해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참, 이번 주말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해라. 사람 북적거리는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웃으면서 시간 보내시면 좋지 않니? 그래서 주말에 친정아빠를 저희 집에 모시면 시어머니가 얼른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달려가셨어요. 평소에는 반찬 하나 안 만드시던 분이 친정아빠가 오시면 갈치조림이며 잡채며 한상 가득 차려내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은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환갑 때 친정아빠가 강남 호텔 한식당을 예약하셔서 양가 친척 40명 가까이 되는 식사비를 전부 부담하셨거든요. 어머니는 그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은수가, 내가 무슨 복으로 너 같은 며느리를 얻었는지 모르겠다. 사돈 어른 덕에 이렇게 팔자에 없는 호강을 다하고 정말 고맙구나. 그렇게 진심으로 기뻐하며 거듭 인사하셨죠.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누이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해 실직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는 가장이 일자리를 잃었으니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그때 어머님이 제 방으로 조용히 건너오시더니 조심스레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예, 은수가, 그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사돈 어른한테 우리 사위 일자리 하나 부탁드려 볼 수 없겠니? 네? 적당한 자리 있는지 말씀은 드려볼게요. 그날 저녁 친정아빠한테 연락드렸더니 한참 뜸을 들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은수가, 솔직히 회사에 사돈을 드리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하다. 다른 직원들 눈도 있고. 그래도 아비가 거절하면 시집에서 네 입장이 곤란할 테니 적당한 자리 한번 만들어 보마. 미안해 아빠. 뻔히 아빠가 사업하시는 거 아는데 바로 안 된다고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집에 애가 둘이나 있어서 시댁 식구들 걱정이 태산이거든. 혹시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셔도 돼. 그래도 아빠는 어렵게 자리 하나를 마련해 시누이 남편을 관리직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하시더군요. 은수가, 너 아니었으면 미연이는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내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으마. 정말 고맙다. 사돈 어른한테도 꼭 전해드려라. 그렇게 저희 아빠는 시댁 일에 발벗고 나서주셨고 명절마다 선물도 푸짐하게 보내오셨어요. 한우 갈비, 육년근 홍삼, 전복, 영광굴비, 제주 옥돔, 철마다 바뀌는 선물 상자가 베란다에 쌓였죠. 그걸 볼 때마다 남편도 이런 말을 자주 했답니다. 여보, 장인어른이 우리한테 너무 신경 써주셔서 난 죄송할 지경이야.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빠가 워낙 주변 사람 챙기는 걸 좋아해서 그러시는 거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매번 이렇게 넘치게 받으니까 죄송해. 이번 주말엔 장인어른 식사 대접 한번 해드려야겠어. 남편은 아주 다정하고 세심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장인 고마운 줄 알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빠 덕분에 남편을 취직시킨 시누이도 친정에만 오면 저한테 착 붙어서 애교를 부렸죠. 언니, 우리 사돈어른 덕에 죽다 살았어요. 애 둘 놔두고 내가 파출부라도 나가야 하나 막막했거든요. 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엄마는 이제 딸 없인 살아도 며느리 없인 못 산다고 하신다니까요. 시누이의 말에 제가 얼굴을 붉히며 손살에 쳤어요. 아유,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죠. 아니요, 진심이에요. 입만 열면 언니는 하늘에서 내려준 복덩이라고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누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민망하면서도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 생활이 7년째 접어들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상대가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가 아니라 부족하고 힘들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걸 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저희 친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 시어머니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일이 벌어진 건 봄 기운이 막 피어오르던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딸아이 목욕을 시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한숨 돌리다 문득 친정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그날따라 아빠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아빠는 한참 망설이다가 제가 자꾸 묻자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입을 여시더군요. 실은 회사가 좀 어려워졌다. 큰 거래처에서 대금을 2달째 못 받고 있는데 거기가 회생 신청 들어간 모양이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빠 회사가 거래하는 업체는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도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던 중견 자동차 생산업체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 업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헌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우리 회사 경리부장이 회사 돈을 들고 도망쳤다. 수십억이 넘는 목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거야. 아빠랑 2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인데 돌아올 어음막을 길이 막막하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이 경찰 조사 결과 도박에 손을 댔다는구나. 수화기 너머로 아빠의 한숨소리가 길게 흘러나왔어요. 저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으며 눈을 감았죠. 아빠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한우물만 파며 공장을 키워오신 분인데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갑자기 위기에 빠지신 겁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큰일이네. 은행에서 뭐래요? 대출은 받을 수 있는 거야? 일단 버텨봐야지.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시댁에도 당분간 알리지 마. 괜히 걱정 끼쳐드릴 필요 없으니까. 아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 식사는 잘 챙기는 거지? 힘들다고 끼니 거르면 안 돼요? 그래.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씀하셨지만 전 마음이 편치 않아 통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헌데 아빠가 걱정되고 고민이 많아도 남편한테조차 그런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빠 체면도 있고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곤연히 시끄러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아빠와 그런 통화를 하고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시누이가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 놀러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실에서 시끌벅적 수다를 떨었을 텐데 그날따라 시누이가 애들만 거실에 남겨두고 어머님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과일을 깎아 아이들에게 건네주면서 방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죠.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화 나누는 소리가 띄엄띄엄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언니네 친정에서 부도 날지도 모르나 봐. 애들 아빠가 그러는데 요즘 회사 분위기 보니까 완전 초상집이래. 뭐? 그게 정말이야? 아유, 그거 진짜 큰일이네. 아니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경리부장이 돈을 들고 튀었다나? 한두 푼을 빼돌린 게 아닌가 봐. 그래서 사돈어른이 빚 갚으려고 사채까지 쓰셨다는 얘기도 도는 것 같아. 어머나, 이걸 어쩜 좋니? 시어머니가 호들갑스럽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저희 친정을 걱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오히려 고마운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제 어리석은 착각이었다는 걸 알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 사업이 기울어 간다는 게 밝혀진 이후로 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버렸거든요. 어머니는 남편이 퇴근해 집에 있는 저녁이나 주말엔 예전처럼 저를 살갑게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출근하고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차갑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게 다 시누이로부터 저희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들으신 뒤였죠. 하루는 집안에 또 저와 둘만 남게 되자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진 시어머니가 절 노려보며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있을 때 보여주시던 인자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군요. 예,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너희 시누이한테 다 들었는데 친정 망해간다는 거 사실이지? 네? 아니에요, 어머니. 좀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빠가 잘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둘러댈 생각 말고 바른 대로 말해. 미연이가 다 얘기해줬는데 계속 이럴래?
시어머니는 마치 저와 친정아빠가 무슨 대역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추궁하듯 물으셨어요. 전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꼭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좋은 소식은 개뿔. 거래처도 부도나고 경리부장이 돈 들고 튀었다면서? 그것 때문에 빚도 못 갚고 지금 난리라던데? 혹시라도 너 친정 힘들다고 우리 아들이 버는 돈 퍼다 줄 생각은 하지도 마라. 알았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뜻밖의 말씀이라 전 멍하니 시어머니 얼굴만 바라봤어요. 아들 앞에서는 저와 친정을 걱정하는 것처럼 굴던 시어머니가 둘만 남게 되자 완전히 다른 태도로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전에서 정신을 차리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저희 아빠 혼자서도 잘 해결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세요. 걱정? 내가 너희 친정 걱정해서 이러는 줄 아니? 난 지금 우리 아들 걱정하는 거다. 빚쟁이들이 사위한테 대신 빚 갚으라고 둘러붙기라도 하면 어쩌나 해서. 아니, 말도 안 돼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장담해? 원래 사업하다 망한 집구석은 일가 친척까지 전부 고달픈 법이야. 그러니까 네가 처신 잘하란 말이다. 너 똑똑한 애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거 아니냐. 어머님은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닫힌 방문만 바라봤죠. 설마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하지만 전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잠깐 당황해서 그러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큰일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다시 예전의 그 인자한 어머님으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식으로 늦는다고 연락한 저녁이었어요. 아이를 재워놓고 설거지를 하는데 등 뒤에서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은수가, 너 이대로 계속 버틸 거니? 저는 영문을 모르겠어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고개만 살짝 돌리며 되물었어요. 버티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 알아듣는 척 시침이 되지 마라. 이혼할 생각은 안 해봤냐는 말이잖아. 생각지도 못한 말씀에 전 하마터면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하란 말이다. 친정이 저 지경이 됐으면 네가 알아서 비켜줘야지. 눈치 없이 계속 버티고 있으니 내가 속이 터져서 묻는 거 아니냐? 어머님, 지금 그거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왜? 내가 못할 말했니? 네 친정아빠 빚쟁이들이 언제 여기까지 쫓아올지 모르는 판에 내가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어야겠니? 전 시어머니의 진심이 뭔지를 알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빠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완전히 망한 것도 아니고 사업이 조금 기운 거 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저희 친정일 때문에 그기한테 피해 갈 일 없을 테니까 걱정 넣어두세요. 글쎄, 그게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혼하라는 거 아니냐? 그게 네 남편한테 피해 안 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말로만 피해 안 주겠다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란 말이다. 네가 진짜 남편이랑 애 생각을 한다면 처신 똑바로 하고. 처신이라뇨?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얘가 왜 이렇게 사람을 여러 말하게 만들어? 너 이렇게 말귀 못 알아듣는 애였어? 내 아들까지 빚쟁이한테 쫓기게 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이혼하고 물러나란 말이야. 그 순간 숨이 턱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저희 친정 걱정하는 척하며 세상 좋은 시어머니 노릇을 하시더니 등 뒤에서는 저를 떨어내기 위해 이를 악물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쌓아 올린 가족으로서의 정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뒤였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이 밝을 때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괴롭히시는 걸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백 번 고민했어요. 하지만 막상 남편의 얼굴을 보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끔찍이 생각하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 앞에서는 그토록 점잖고 따뜻한 얼굴로 일관하시는 분이 며느리와 둘만 남으면 이혼하라고 들볶는다는 걸 남편이 과연 믿어줄지도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용기 내어 말해도 오히려 남편이 정색하며 저를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 이간질한 여자 취급하지는 않을지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괜한 말을 꺼냈다가 전혀 문제없는 저희 부부 사이만 멀어질 것 같기도 했고요. 아니, 솔직히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실망하고 충격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항상 자기 어머니를 세상에 둘도 없는 인자한 시어머니라고 자신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남편이 부모에게 실망하고 무너지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앞에서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님이 뒤에서 무슨 말씀을 쏟아내시든 남편 앞에서는 웃으며 밥상을 차렸죠. 하지만 한번 드러나기 시작한 어머님의 민낯은 하루가 다르게 노골적으로 변해갔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밤을 마주하게 됐어요. 제 인생에서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밤이었죠. 그날은 남편이 3박 4일 부산 출장을 떠난 날이었어요. 아이는 일찌감치 저녁을 먹여 재웠고 시어머니도 낮에 시누이랑 쇼핑을 다녀오셔서 그런지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드셨죠. 하지만 저는 심란한 마음을 안고 쉽게 잠들지 못해 뒤척이다 그냥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무심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계가 10시를 막 넘어설 무렵 갑자기 인터폰이 짧게 울렸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지? 올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모니터를 확인하다 화면 속 인물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을 듯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떨군 채 서 계신 초라한 노인. 그게 누구인지 화면 너머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 아빠셨거든요. 전 놀라서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처럼 외마디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그러고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더니 아빤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시고 고개를 숙인 채 말씀하셨습니다. 은수가, 아빠 잠깐 들어가도 되겠니? 평소에 잘 다려진 양복만 입고 다니시던 아빠는 처음 보는 점퍼에 운동화 차림이었어요. 얼굴에 수염이 거뭇거뭇 돋아있는 게 며칠 동안 세수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 밤중에 이런 모습으로... 미안하다. 잠깐만, 아주 잠깐만 앉았다 갈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말아라. 알았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어드렸지만 정작 집 안에 들어선 아빠는 현관에서 서성이며 거실로 쉬 들어오지 못하셨어요. 마치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죄인처럼 말이죠. 전 그런 아빠의 손을 끌어당겨 거실 소파에 앉혀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회사에 정말 큰일이 생긴 거야? 그 작은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된 거지? 제 말에 아빠가 입술을 깨물며 잠깐 고민하시다 이내 한숨과 함께 이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그 사람들 피해서 며칠째 차에서 잤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돌아다니다가 너무 지쳐서 우리 딸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 미안하다. 이렇게 못난 아비 모습을 보여줘서. 잠깐 네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어. 이제 얼굴 봤으니 그만 가마.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아빠 손을 꼭 잡은 채 소리 죽여 흐느끼고 말았어요. 아빠, 이 상태로 어딜 간다고 그래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야, 우리 아빠가. 은수가 울지 마라. 아비 괜찮다. 지금 아주 잠시 피해 다니는 것뿐이야. 조만간 다 해결될 거다. 너 아빠 믿지?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끄덕인 뒤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아빠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 밑반찬을 꺼내고 저녁에 끓여둔 김치찌개 냄비에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밥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공기를 퍼담으며 아빠를 향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저녁도 못 드셨지?
얼른 일어서 한술 뜨세요. 마침 저녁에 김치찌개 끓였어. 아빠 두부 많이 넣은 김치찌개 좋아하시잖아. 제 말에 아빠가 무거운 표정으로 식탁에 앉으셨지만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물끄러미 밥상만 내려다보셨어요. 평생 한 길만 열심히 달려오신 분이 노후에 그런 상황에 놓이셨다는 사실이 가슴에 사무치셨나 봐요. 하지만 아빠는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시는 것 같더니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정말 맛있어 보인다. 잘 먹을게 우리 딸. 헌데 아빠가 막 숟가락을 들어 밥 한 술을 뜨려는 순간 갑자기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뒤이어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와 귓가를 때렸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님이 잠옷바람으로 거실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 식탁 앞에 앉아 계신 친정아빠를 발견한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에고머니나 이게 누구야? 사돈 아니세요? 사부인, 밤늦게 결례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은숙이 보러 왔는데 밥 먹고 가라고 해서. 하지만 시어머니는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며 아빠의 말씀을 막으셨습니다. 잠깐 뭐요? 지금 우리 아들도 없는 집에 그것도 밤중에 기어들어와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빚쟁이한테 쫓기는 사람 주제. 그 말을 듣고 아빠는 숟가락을 쥔 채 얼어붙으셨고 저는 너무 놀라 어머니 팔을 붙잡고 매달리며 다급하게 소리치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아빠가 오랜만에 들리신 건데 이 마당에 오랜만인 게 뭐가 중요해? 저 꼴 좀 봐라. 추리한 몰골로 딸 집에 한밤중에 기어들어오는 게 정상이냐? 사돈 여긴 안 됩니다. 빚쟁이들이 딸 집에까지 들이닥치게 만들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인간들 여기까지 따라와서 쑥대밥 만들게 할 작정 아니면 당장 나가요. 나가! 어서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굳어있는 저희 아빠를 향해 방방 뛰며 소리치셨습니다. 그 바람에 아빠는 황급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죠. 그리고 고개를 숙여 마치 대역죄인이라도 된 듯 머리를 조아리셨어요. 사부인 죄송합니다. 패끼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은숙이 얼굴 한번 보려고 온 건데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대로는 안 됩니다. 먼저 경찰부터 불러야지. 우리가 사돈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란 걸 확인시켜야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급하게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갑자기 경찰은 왜 불러요? 비켜라! 주임도 없는 집에 남이 무단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경찰을 불러야지. 혹시 아니? 빚쟁이들이 따라와 숨어서 보고 있을지. 여긴 너희 아버지랑 상관없는 집이라고 알려야 해. 어머니! 제가 아무리 애원해도 어머님은 우악스러운 힘으로 제 손을 뿌리치더니 끝내 통화 버튼을 누르셨어요.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또렷하고 큰 목소리로 이렇게 신고하셨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지금 저희 집에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지금요. 빨리 와주세요. 저는 놀라고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 눈앞에서 아빠를 생면부지 침입자라고 신고하실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울면서 외쳤어요. 어머님, 사돈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동안 저희 아빠가 이 집에 어떻게 하셨는지 다 잊으셨어요? 사람이라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 저 사람은 돈에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일 뿐이야. 사돈은 무슨 얼어 죽을 사돈 타령이냐? 그 말씀을 들은 아빠가 급히 모자를 둘러쓰고 현관으로 향하셨어요. 저는 다급하게 그런 아빠 팔을 붙잡았죠. 아빠, 이 밤중에 어딜 가시려고? 어머니가 놀라서 그러신 거야. 제발 가지 말아요. 내가 잘 말씀드릴게. 하지만 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참담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수가, 아빠 괜찮아. 생각해보니 아빠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너한테까지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이 자식한테 이런 못날 꼴이나 보이고 다 아빠가 생각을 잘못한 탓이야. 그만 가보마. 아니 아빠 제발. 하지만 아빠는 울면서 매달리는 제 손을 조용히 떼어내시고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현관을 빠져나가셨어요. 저는 복도까지 맨발로 따라 나갔지만 아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와 흔들거리는 걸음걸이,
그 뒷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아빠는 고개를 들지 못하신 채 떠나셨습니다. 저는 문이 닫힌 엘리베이터 앞에 그대로 주저앉아 목 놓아 엉엉 울어버렸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쏘아보며 언성을 높이셨어요. 이게 한밤중에 뭐하는 짓이야? 어디 초상이라도 났냐? 동네 창피하게 하지 말고 당장 들어오지 못해? 저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 간신히 집으로 들어와 태연하게 물을 마시고 계신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며 오히려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차셨죠. 울긴 왜 울어? 운다고 망한 사업이 다시 말짱해지냐? 내가 분명히 너희 친정 망한다고 했지. 저런 산거지 같은 몰골로 밤중에 남의 집에 도둑고양이처럼 기어들어온 거 보면 몰라? 이건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아주 쫄딱 망한 거야, 쫄딱. 그러니 너도 하루빨리 냉수 먹고 속 차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이를 갈며 말했어요. 어떻게 저희 아빠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빠가 어머니랑 이 집구석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끼며 대답하셨습니다. 잘해주긴 뭘 잘해줘?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 다 자기가 여유 있으니까 돈 자랑하려고 인심 쓴 거지.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괜히 우리 집안까지 끌어들일 생각하지 말고 처신 똑바로 해. 어머님, 아무리 저희 친정이 망했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돌변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하셨어요. 시끄러! 입 닫아라.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알아서 이혼하고 나가라고 했지? 진즉에 네가 이 집에서 나갔으면 너희 아빠도 나한테 그런 싫은 소리 들을 일도 없었잖아. 이게 다 네가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서 생긴 일이야. 어머님은 끝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셨어요.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지만 다행히 아빠는 이미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신 뒤였고 저는 진땀을 흘리며 둘러대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정신없는 몇 시간이 지난 후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신 뒤에도 전 거실에 혼자 남아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있는 김치찌개를 바라봤어요. 아빠가 한술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내려놓으신 숟가락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기분이었죠. 전 그 식탁 앞에 엎드려 밤새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아빠한테 연락드렸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죠. 저는 너무나 초조했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아빠는 제 연락을 받지도 전화를 걸어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다 사흘 만에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간단한 문자 메시지만 보내오셨죠. 아빠 신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안심했지만 일부러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그날 밤 일을 털어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보다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여보, 엄마한테 연락 받았어. 장인어른 며칠 전에 다녀가셨다며? 예상치 못한 남편의 말에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걸 어머님이 말씀하셨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많이 야위셨다고 걱정하시더라. 얼굴이 반쪽이 되셨더라면서. 속상해하셨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던지 나도 속상해서 혼났다. 나한테 장인어른 잘 챙겨드리고 신경 좀 쓰라고 신신당부하셨어. 그 말에 저는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제가 그날 밤 일에 대해 남편한테 말할까봐 시어머니가 선수를 치신 게 분명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이마에 주름을 만들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괜찮으신 거지? 요즘도 연락 잘 되셔? 응, 괜찮으셔. 너무 걱정하지 마.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몰라. 장인어른을 진짜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시거든. 그날 저는 잠든 남편 옆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진실을 말해봤자 남편이 믿을 리 없을 거라는 생각만 커지더군요. 어머님이 이미 남편 앞에서 완벽한 연기로 진실을 숨기신 뒤였으니까요. 저는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지만 어머니는 이 이상한 이중 생활을 쉽게 끝낼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없는 시간과 딸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오전이면 어김없이 제 방문을 두드려 이런 말씀을 꺼내셨거든요. 은석아,
너 이쯤 되면 네가 알아서 나가줘야지. 정말 질기구나. 내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뼈 빠지게 일해서 왜 처가 빚을 갚아야 해? 빚은 왜 그이가 빚을 갚아요? 어머니, 저희 아빠 빚은 그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법적으로도. 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넌 드라마도 못 봤냐? 그런 빚쟁이들이 법 따지고 앉아있을 것 같아? 너 끝까지 나를 아들한테 이혼 얘기 꺼낸 부모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난 그래도 네가 자존심 챙길 시간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제발 네가 눈치껏 먼저 정리하라니까.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그걸 지금 몰라서 묻냐? 내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 은수가, 나도 지친다 정말. 아니 막말로 너희 친정일 때문에 남편이랑 애 앞길을 막고 싶니? 괜히 버티다가 짐짝 취급당하지 말고 제발 네가 알아서 네 발로 나가다오. 그게 사람 도리야.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말들을 저는 더 이상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아빠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남편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도 내지 못한 채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죠. 결국 그렇게 며칠을 더 시달리다 집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절차를 상담받기 위해서였죠. 변호사 말을 들으며 이혼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저 서류에 사인만 하면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구나. 애만 내가 키울 수 있게 해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데 이혼에 대해 마음을 굳힌 그날 너무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타기도 싫고 택시를 잡기도 싫어서 그냥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화면을 확인하니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어머니가 또 이혼 소리를 늘어놓으실 거라고 예상하며 한숨을 푹 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어머니. 예, 너 지금 어디니? 언제 들어오니? 헌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아무도 없을 때 저를 대하는 날카롭고 냉기 어린 목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집에 누구 온 거예요? 아니 오긴 누가 오니. 그냥 너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지. 저녁은 먹었니? 네가 요즘 얼굴이 너무 까칠해진 것 같아서 오랜만에 삼계탕을 좀 해서 연락했다. 식기 전에 얼른 들어와서 먹으면 좋겠어서. 네? 삼계탕이요? 그래, 너 좋아하는 누룽지 듬뿍 넣어서 누룽지 삼계탕으로 했다. 얼른 들어와라. 그렇게 콧소리까지 내며 일찍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평소에 시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었어요. 더구나 그맘때는 어머니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저녁을 해놓고 기다리신다니 당연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이게 무슨 상황이야? 뜬금없이 삼계탕? 그런데 집에 들어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일이 줄줄이 계속됐어요. 제가 들어오는 걸 보신 어머님이 종종걸음으로 달려나와서 손을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제 왔니? 피곤해 보이는구나.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어머니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신이 나셨는지 제 손을 꼭 잡고 거실 소파로 끌고 가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으셨죠. 예, 은수가, 내가 그동안 너한테 좀 모질었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마음이 그런 건 아닌데 자꾸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널 너무 잡은 것 같아서 말이야. 너 정말 내가 진심으로 그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유, 이게 다 돈 때문인 거야. 너도 들었지? 그 돌아가신 너희 시아버지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전 재산 날리고 누워있다가 떠났다고.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시어머니는 아예 눈물 찍어내는 신용까지 하며 계속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시아버지 때의 일이 생각나서 그런 거야. 빚쟁이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찾아오던지 내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온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빚이라면 치를 떤 거야. 그렇다고 정말 너희를 이혼시키려고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었다는 것만 믿어다오. 그냥 예민해져서 편한 너한테 짜증을 좀 부린 거야.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아니 어머님, 저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이혼하려고.
헌데 제가 이혼이란 말을 입에 담자마자 시어머니가 펄쩍 뛰며 사색이 된 얼굴로 소리치셨어요. 아서 이혼이라니. 애 있는 여자가 그런 말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거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지. 더구나 태연이같이 너밖에 모르는 애를 두고 왜 그런 생각을 해? 저는 이 뜬금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멀뚱히 앉아만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다르게 생각하셨는지 더욱 간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예, 너 아직도 마음이 덜 풀린 거니? 그래, 그 사돈어른 오셨을 때 일도 내가 잘못했다. 그날은 나도 경황이 없어서 실수한 거야. 사돈이 얼마나 놀라셨을지 지금 생각해도 죄스럽구나. 너희 아버지께는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사죄드리마. 그러니 너도 이제 그만 마음을 좀 풀어라. 응? 이 시어미가 이렇게 싹싹 비는데 설마 계속 화를 내진 않겠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불과 아침까지만 해도 이혼하라고 저를 잡돌이 하시던 분이 갑자기 잘못했다고 빌다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대답이 없자 더 조급해하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은수가, 그동안 내가 했던 말 아들한테 말하지 마. 그거 다 절대 진심 아니니까. 괜히 집안 시끄러워질 일 없게 우리끼리 조용히 묵고 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더니 또 눈을 빛내며 간절하다는 듯 두 손을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자 눈빛에서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아들 앞에서 애써 연기하며 본인이 쌓아올린 좋은 시어머니라는 가면이 벗겨질까봐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네, 어머님, 말은 안 할게요. 그런 저를 보며 활짝 웃는 어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돌더라고요.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럼 얼른 씻고 와라. 바로 삼계탕 대령할 테니. 어머님이 주방으로 가시자 전 혼자 소파에 남아 한동안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극적으로 태도가 바뀌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만 했죠.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숨만 쉬고 있을 때 며칠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정아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고 거의 소리치다시피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그동안 왜 연락을 안 받은 거야? 나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 미안하다 은수가. 사실은 아빠가 요 며칠 많이 바빴어. 아빠 목소리는 어딘가 전과는 다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쫓겨나다시피 나가신 그날 그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죠. 분명 더 힘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바깥 상황을 살핀 뒤 방문을 꼭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왜? 설마 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은수가 놀라지 마라. 우리 회사가 살아났다. 어?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그 며칠 전에 중국에서 연락이 왔다. 이 전기차 부품 쪽에서 꽤 큰 기업인데 거기서 아빠 공장 기술력을 보고 장기 납품 계약을 제안해 왔어. 계약금만 수십억이다. 어제 은행 가서 급한 어음부터 맞고 채권자들 빚도 꽤 정리했어. 너무나 반가운 소식에 이불 속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아빠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을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그 지난 시간이 너무 마음 아프기도 하고 기사회생한 상황이 믿기지 않기도 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근데 이 소식 혹시 우리 시어머니가 나보다 먼저 알 수 있었을까?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기신 것 같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아마 그랬겠지. 우리 회사 힘들다는 것도 너희 시누이 남편한테 들었다면서. 아마 그쪽에서 또 전해줬겠지. 직원들도 회사가 문을 닫으면 큰일이라 중국 업체 계약권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좋아했거든. 회사 전체가 다 아는 얘기니 당연히 너희 시누이가 말하지 않았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답을 얻은 기분이었죠. 아침까지만 해도 저를 닥달하시던 어머니가 왜 갑자기 제 손을 붙잡고 이혼하지 말라고 빌었는지, 왜 아들한테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셨는지
친정이 다시 일어섰다는 소식을 시누이 남편을 통해 미리 들으신 게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간 마음고생하신 아빠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뒤 통화를 끝내고 밖으로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식탁을 차리느라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거실에 놓인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어요. 그때 제 손에 잡힌 건 손바닥보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저를 노골적으로 구박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전 그 녹음기를 마련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혼 소송까지 벌이게 되면 시어머니의 구박도 이혼 사유에 들어간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마련한 용도였죠. 거실 텔레비전 뒤 틈새에 숨겨두고 어머님이 저에게 독한 말씀을 퍼부으실 때마다 몰래 녹음 버튼을 눌러왔답니다. 며칠 동안 녹음된 분량이 꽤 많았어요. 이혼하라고 닥달하시던 목소리, 친정아빠를 경찰에 신고하시던 목소리, 저희 아빠한테 나가라고 악다구니 쓰시던 목소리까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네요. 전 그 녹음기를 손에 꼭 쥐고 조용히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하셨으니까 절대 그이한테 말은 하지 않을게요. 대신 제 방법으로 처리하죠. 기대하세요.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느긋하게 시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삼계탕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더니 시어머니가 펄쩍 뛰셨어요. 어머나,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넌 들어가서 쉬어라. 애도 내가 씻기면 되니까 푹 쉬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과할 정도로 제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셨죠. 다음 날 오전, 저는 남편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에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은 의외라는 듯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여보, 나 당신한테 꼭 들려줄 게 있어. 지금 잠깐 시간 돼? 괜찮아. 방금 회의 끝나고 나온 길이라 시간 여유 있어. 그래? 그럼 끊지 말고 그대로 들어줘. 내가 왜 이러는진 다 듣고 나면 알게 될 거야. 뭐? 뭘 들어? 뭔데 이렇게 심각해? 하지만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녹음기의 스피커 쪽에 갖다 대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내 어머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알아서 이혼하란 말이다. 내 아들까지 빚쟁이한테 쫓기게 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이혼하고 물러나. 사돈은 무슨 얼어 죽을 사돈 타령이야. 지금 저 사람은 돈에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일 뿐이야. 여보세요, 경찰이죠? 지금 저희 집에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은수가, 그동안 내가 했던 말 아들한테 말하지 마. 수화기 너머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다 끝나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숨소리만 들리더군요. 이윽고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 나 지금 집으로 갈게. 그리고 1시간 뒤 남편이 회사에서 조퇴까지 한 채 현관문을 박차듯 열고 들어왔어요. 마침 외출했던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데리고 돌아와 거실에서 과일을 드시고 계셨죠. 남편은 눈에 도끼를 품은 채 다가와 그런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우리 이혼시키려고 이 사람 들볶은 거야? 그런 아들의 말에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벌떡 일어서며 소리치셨어요. 태연아, 그게 무슨 소리니? 누가 그런 말을... 남편은 대답 대신 저를 향해 눈짓했어요. 전 단박에 남편이 원하는 걸 눈치채고 주머니에 넣어뒀던 녹음기를 건네줬습니다. 남편은 그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조금 전 제가 남편에게 들려줬던 목소리들이 다시 거실에 흘러나왔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가는 게 보이고 시누이는 슬쩍 자리에서 일어서며 민망한 듯 자기 엄마를 탓했어요. 엄마, 왜 저런 소리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말 좀 가려서 하라고 했지. 하지만 어머니는 시누이의 말에 대꾸할 여력이 없는지 계속 아들한테만 눈을 고정한 채 변명을 시작하더군요. 태연아, 그게 아니라 미연이 저게 사돈어른이 정말 쫄딱 망했다고 하길래 정말인 줄 알고 너희 아버지 망했을 때 생각이 나서 그만. 하지만 남편은 손을 들어 시어머니의 말을 끊더니 잔뜩 인상 쓴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그만해. 이렇게 버젓이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변명하려고? 나 장인어른이랑 이 사람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한테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분한테 대접은 못할 망정 어떻게 경찰까지 부를 수가 있어? 엄마, 오늘 이후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아요.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절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밖에서 울며불며 매달리셨지만 남편은 끝까지 나가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온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일한다는 핑계로 너무 신경을 못 썼어.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도 못 잡았는데 장인어른께 내가 직접 찾아뵙고 용서를 빌게. 며칠 뒤 저희는 친정아빠를 찾아뵀어요. 남편은 아빠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빠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안아주셨어요. 이 사람, 자네 잘못 아니네. 그래도 앞으로는 내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살피고 눈물 빼지 않고 살게 해주게. 약속할 수 있겠지? 그 뒤로 시누이 남편이 저희 아빠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쫓겨나다시피 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평소에도 근태가 엉망이라 다른 직원들의 눈에 가시였는데 저희 아빠가 사위 체면 생각해서 눈 감아주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그때의 고비를 겪으며 아빠는 회사 경영에서 적당히와 봐주기, 인정에 끌린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답니다. 그 결과 시누이 남편도 회사를 나가게 된 거죠. 하지만 정작 시누이는 그런 상황이 억울한지 울면서 자기 오빠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오빠, 이 사람 회사 관둔 거 알아?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언니랑 사돈어른한테 한 번만 더 말해줘.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하지만 남편은 시누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단호하게 잘라 말했어요. 미연아, 너희 식구 살 길은 너희 부부가 스스로 찾아야지. 그동안 장인어른은 할 만큼 하셨잖아. 그러게 어렵게 꽂아주셨으면 잘 좀 하지 그랬어.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저희는 강남 아파트를 빼서 친정에서 가까운 판교로 이사해 아빠를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라도 저희 아빠한테 사죄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그 집에서 나가셔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은 시누이 부부 집에 얹혀 사시게 됐습니다. 뭐 듣자 하니 매일 눈칫밥 드시며 힘들게 지내신다고 하더군요. 친정 형편이 기운 며느리를 짐짝 취급하시던 분이 딸네 집에선 본인이 그런 취급을 받게 되신 거죠. 시어머니도 결국 참다 못하겠는지 저한테 전화를 걸어 죽는 소리를 하셨어요. 은수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앞으로는 잘할 테니 나 좀 다시 너희랑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이 좁은 집에서 너희 시누이 내외 눈치 보며 살려니 아주 죽겠다.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어머니가 나가신 게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이 직접 나가시라고 짐까지 싸드린 거잖아요. 설득하려거든 어머님 아들을 설득하세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아무리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도 꿈쩍하지 않았고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시어머니는 시누이 집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에야 저와 아빠에게 한 행동들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모양이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죠. 살아보니 세상은 결국 정직하고 선한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 사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이 깃들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